삶에서 요즘 뭐 불편하신 일이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모르는데요. 그냥, 예. 이제 모든 거를 조금 더 깨달음의 상태로 좀 더 어떻게 갔으면 하는 그런 그게 아니, 지금 이대로 뭐 편안하시고, 그러신데, 편안하다고는 이게 예, 세상 사는 이치 뭐 그런 거에 전체에 그냥 좀 확연히 더 알았으면 하는데 예, 제가 그게 예, 좀 그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 그런 이제 음, 노력은 하는데 이게 좀 예. 그게 머리가 나쁜 건가? 그거는 전혀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늘 말씀을 하시는데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뭐 늘 뭐 너 읽는 사람이 좀 늦는다 그러는데 자꾸 제가 너무 읽어서 그런가. 베이지컬리 실천이 예, 순간순간 깨달아야 되는 거를 그냥 후딱 다 예, 지나고 또, 잠깐 생각나면, 참, 또 생각해야지. 그러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 베이지컬리, 깨달음에 완전히 도달을 못하는 상태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그건 사실 게으름하고도 좀 다른 문제인데 말입니다. 통상 어떠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시지는 않습니까? 가령 어떤 의문이나, 뭔가, 이 애매함이나, 네. 그런 게 있다면은, 뭔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분명히 밝히려고 하질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뭔가가, 애매모호함이나, 뭔가 모름이 없다면은, 굳이 깨달아야 되겠다. 뭔가 분명한 알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구하러 예, 다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분명하지 않다. 뭔가 흔쾌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것을 어떤 그런 어떤 의문 또는 의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흔쾌하지 못하다면은 뭔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또는 밝히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밝히려고 하는데, 그거를 예, 저는 지금 주로 책을 읽으면서 밝히려고 애쓰고 있어요. 예, 예. 네. 예. 책을 읽을 때는 또 어떻게 읽으십니까? 책을 읽으실 때 그것을 뭔가 책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책에서 답을 예, 찾으려고 책을 읽죠. 그런 책을 또 예, 찾아다니고요. 예,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책이 됐든 책을 통해서든 또는 생각으로든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즉 애매모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책을 읽는 것도 좋고 뭔가 의문이 생기면은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한다라고 하는 그 함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항상 우리가 지금 왜 다들 이 분명해지지가 않느냐라고 하면은 항상 뭔가의 어떤 의문이나 또는 모름이나 애매함이 있으면은 다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뭔가 의문이 생기면, 그 책을 한번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책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책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찾고 있는 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한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사 또 그 순간 답을 찾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찾아지는 답은 역시 생각의 답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한 그것이 곧 그것 또한 흔쾌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뭔가 그것 또한 분명하지 않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어떤 이 애매모호함이라든가 뭔가 모름이라든가 분명하지 않음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든 어떤 생각에 대해서든 그러면은 그냥 애매모함을 알고 단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매모함을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애매모함을 풀려고 풀려고 하는 그 함으로 인해서 분명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책을 보시면은 뭔가 의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 뭐 그런 책 또는 어디 들은 것 같은데 그 책을 어떤 그런 책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 예를 들면은 뭐 한번 경전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다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찾아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것 또한 책을 볼 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책은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책 또한 결국 보이는 경험과 보임에 따른 생각의 경험입니다. 단지 보이는 줄 알고 그리고 생각 작용하는 줄을 알고 있는 이런 책봄이어야지 책 속에서 뭔가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함이 있는 책봄, 이것이 바로 뭔가 분명한 즉 통찰이 일어나는데 장애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뭔가 책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은 책을 보는 거나 우리가 책이 아닌 자연을 보는 거나 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책 또한 뭡니까? 책 또한 눈에 보임, 글자가 눈에 보임이고 그리고 생각의 작용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이 아닌 그냥 다른 뭔가를 일상생활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것 또한 눈에 보임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의 작용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말 이것 또한 귀에 들림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의 작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 우리가 책이나 뭔가 다른 얘기를 듣지 않는 다른 경험들, 그냥 눈에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경험과 귀에 들리는 경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작용하는 그 경험과 똑같은 경험 중에 일부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에 다 어떠한 경우든 뭔가 거기서 답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함의 행위 때문에 통찰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분명한 알미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알은 우러나는 이런 거지 어떤 생각으로 찾아서 뭔가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도달한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책을 봐도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줄 알고 그리고 생각이 작용하는 줄 알고 있으면 책 보는 중에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통찰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책 속에서 내가 답을 찾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책 속에 이것이 답이야 라고 생각으로 내리는 그런 결론이라면은 그것은 조금 있으면 또 똑같은 그런 의문과 애매모호함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좋은 글들을 많이 보셨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을 수없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명하지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도 아마 경전이 됐든 책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아마 들으실 기회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명해지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생각으로서 옳으니 그르니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책이나 그냥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는 경험, 귀에 들리는 경험이나 똑같은 경험일 뿐인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오리지널 경전은 어떤 것이 오리지널 경전이죠? 눈에 보이는 그 경험, 귀에 들리는 그 경험이 바로 오리지널 경전인 겁니다. 즉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답을 찾지 않고 단지 알아지는, 무심히 알아지는, 그냥 알아진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 바로 진리요, 즉 실상이요, 귀에 들리는 그것이 전부 실상이요 진리인 겁니다. 부처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부처님이 뭔가 경전을 통해서, 뭔가 책을 통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부처님은 그냥 보이는, 들리는,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험, 냄새 맡아지는 경험, 맛 보여지는 경험,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그 경험, 이 경험을 통해서 문득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지, 불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은 그 이전에 그것을 뭘로 가지고 깨달으셨나 하는 거예요. 불경을 공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자연의 이치, 즉 법의 이치, 진리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 그 자체잖아요. 자연의 이치 그 자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왜 맨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맨날 귀로 듣고 있으면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분명하지 않느냐? 생각으로 맨날 판단하고, 생각으로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생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색안경, 그 색안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평가 판단하고 있고, 색안경으로 보고 있고, 색안경으로 듣고 있고, 색안경으로 맛보고, 색안경으로 냄새 맡고, 색안경으로 느끼고, 색안경으로 생각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분명한 알미, 분명한 알무로 오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 질문은요. 그러면 왜 예.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유난히 왜 생각에 이렇게 휩싸여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자면 나를 그냥 꼭 잡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생각을 못 내려놓고 그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힘들게 꼭 붙들고 있어요. 아, 예. 그것은 뭐 어쩌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생각으로 뭔가를 구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것이 진리를 규명하는 방법이라고 믿고 계시거나, 그리고 워낙 생각으로 살아오신 그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즉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각의 내용이고 생각이 일어나게 된 이유거든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작용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사이클을 어떻게 브레이크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그러함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러함에서 벗어나는, 또 가령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므로 해서 바로 그러한 이 생각으로 뭔가를 찾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그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내린 결론을 안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모든 것은 어떠한 거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러함을 알므로 해서
자연의 이치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바로 뭡니까? 생각이 그렇게 작용하면 생각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므로 해서 생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의 내용인 겁니다. 통찰의 내용이 다른 것이 통찰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그렇게 작용하면 생각이 그렇게 작용하는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통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것의 이치, 보이는 작용의 이치,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을 맨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의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생각으로 해석된 것이 알아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그러면 달리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그렇게 작용하면 생각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지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깨어있음이고 그러면 문득 아 그렇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결국에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자연의 이치로서 자연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그렇게 작용됨을 알게 되는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한은 결코 생각을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작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은 제가 빠져서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예. 끝날 때 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날 때 함이 아니고 그냥 무위로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대로 예. 말을 하고 행동하면은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깨달았을 때 그 상태가 각자의 업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은 업대로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이, 그러니까는 그때 순간에 일어나는 거는 내 업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내 업대로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대로 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듯이 결국에는 업대로 사는 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인, 뭔가가 일어나는 원인이죠. 원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의 경험의 총합입니다. 네. 경험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뭔가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드러나게 됩니다. 네. 조건이 인연이죠. 네. 예. 그러면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이 드러나는데 조건은 단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예. 조건 그렇게 해서 인연 작용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나 그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조건에 따라서 원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뭡니까? 결국 인연의 작용 이치로서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 기능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작용들일 뿐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업대로라고 말은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나라는 것은 그러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는 착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느껴야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나타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누가 받아들입니까? 네. 또 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음 또한 바로 나라는 생각 속에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끝없는 그러한 악순환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고리 속에, 생각의 늪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렇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생각 또한 하나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작용하는 것은 뭡니까? 가령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 작용 때문에 알아지는 것을 생각이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생각의 작용으로 바로 나라고 착각이 일어나는데, 알아지는 작용은 뭡니까? 이 알아지는 작용, 이것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작용입니다. 즉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는 줄 그냥 알아지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줄 그냥 알아지는 거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가령 이것을 굳이 용어로 쓴다 하면은 온 색수상 행식의 식인 겁니다. 식은 단지 아는 기능만 합니다. 식은 사람인지 동물인지 보이는 것이 나무인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식은 단지 눈에 뭔가가 즉 망막에 뭔가 맺히면 단지 맺힌 줄을 아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막에 뭔가 닿으면 단지 닿는다는 것을 알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리는 것이 개소리다, 닭소리다, 보이는 것이 누구다, 수영교사님이다, 피트님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다 생각이 그렇게 해석해서 생각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대로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착각입니다. 생각이란 뭐냐?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의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는 경험, 들리는 것이 들리는 그대로라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인데, 이 생각이 그 경험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또 생각을 일으키고 또 생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바로 뭔가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과 상대방이라고 하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의 이런 착각을 나라고, 이것은 나라고 착각하고 저쪽은 남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미라고 하는 식,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의 상이 생각인데 상이 그런 착각을 하는 거지, 식은 단지 아는 작용을 할 뿐이지 착각이란 없는 겁니다. 식은. 그래서 우리는 온통 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이 그렇기 때문에 또 찾으려고 하는 상의 착각이 행을 일으키게 하는, 착각의 행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끝없는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뭔가 식은 맨날 진리 그 자체를 경험해도 모른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의 착각, 상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상에 빠지지 않으면은, 상에 속지만 않으면은 바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냐? 눈은 항상 시계만 있지 눈에는 상이 없습니다. 귀는 항상 식만 있지 귀에는 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에 얽매이지만 않으면 눈의 알면 항상 실상을 알고 있고 귀는 항상 실상을 알고 있고 소위 말하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상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생각이라는 것만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있지만 않으면은 그 실상이 분명해집니다. 생각도 생각의 내용이 착각이라는 거지 생각이 작용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작용은 또 실상입니다. 그러니 생각은 끝없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그 생각의 착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나라고 하는 생각, 그걸 생각이 하게 되고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또 내가 뭔가를 한다는 또 착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끝없는 착각의 굴레 속에서 늪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통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경우 온통 서로 모순되고 그리고 항상 이게 보이는 경험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항상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온통 모순투성입니다. 왜냐? 똑같은 것도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저렇게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온통 모순투성입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서 나 또한 착각인데 그것이 또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착각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이치로 자연의 작용일 뿐인 것을 또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고 그러면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작용일 뿐이면 우리가 비 내리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 내리는 것은 단지 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내 행위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결코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더 생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통상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바로 소위 말한 지식인들이 머리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현상학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냐 실상이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사람 몸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가령 이 10배율 돋보기로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100배율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을 정리해 놓은 것일 뿐이죠. 가령 사람을 자세히 사람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령 100배, 1000배 현미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더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가령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한국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4번에 걸쳐서 명상에 대해서 서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가령 식물 연구하는 부서도 있고 동물 연구하는 부서도 있고 미생물 연구하는 부서도 있고 사람 연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것을 분석하고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점점 고배율의 현미경들을 돈 들여서 자꾸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물과 미생물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현미경, 고배율 현미경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식물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이것을 식물부서와 동물연구부서가 도대체 나눠야 될 이유가 뭔지가 불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식물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현미경으로 고배율을 봤을 때 식물이라고 할 수 없게 되면은 식물 부서는 막 그 이상은 안 봅니까? 왜냐하면 식물 연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면 식물이 아닌데 그럼 더 이상 식물
아닌 식물의 성질이 없어지는 데까지 내려가면 그만 그 이상은 그냥 덮어버립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문이란 다 그런 것들이 학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은 누굽니까? 프로이드의 꿈을 분석한 그것은 결국 뭡니까? 꿈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연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상을 연구해서 꿈이 왜 일어나는지,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해석 평가죠. 꿈이 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밝혀내지는 못한 겁니다, 프로이트가. 그러나 부처님은 꿈은 그냥 생각과 똑같은 거라는 거 벌써 2500년 전에 그대로 꿈이 본질이 뭔가를 갖다가 그대로 아시는 겁니다. 꿈은 뭐냐? 생각과 똑같은데 꿈의 내용은 뭐냐? 지금 이 순간까지 경험한 그런 경험의 드러남일 뿐인 거예요. 그 잠자고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처님은 바로 실상, 본질이죠. 본질론이죠. 프로이트는 뭡니까? 현상학인 거예요. 현상학.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프로이트가 분석하고 분석해도 그냥 단순한 꿈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온통 그것은 현상을 갖다 연구한, 그렇게 해서 추론한 것일 뿐인 거예요. 꿈이 왜 일어나는지, 꿈의 내용이 뭔지는 다 추론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꿈을 아무리 분석해도 꿈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꿈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꿈으로 인해서 어떤 건지를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책이라든가 모든 것은,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에서 항상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00배율의 현미경으로 보는 연구하는 사람과 200배율의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만약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100배율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사람과 200배율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 100배로 보는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와 200배율로 보이는 것이 분명히 다른데, 똑같은 걸 봐도 다른데, 그러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발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배율로 본 그것을 가지고 발표할 거요. 이렇다라고 발표할 거요. 200배율로 본 사람은 200배율로 본 그걸로 가지고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령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가령 어떤 진드기라고 하는 그 어떤 곤충을 관찰하니까 진드기는 이렇던 거다 발표하면은 둘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틀릴 수가 있죠. 서로 고집하고 싸울 수가 있죠. 100배 200배라고 보는 현미경 그 말만 안 하면은 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경험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가령 예를 들면은 어두컴컴할 때 본 경험도 있고 밝은 상황에서 본 경험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간에 무수한 모순 속에 있고, 그러니 뭔가가 항상 애매한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그러한 현상들이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본들, 그것 또한 그런 현상들 가지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분명하다고 해본들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생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생각으로 뭔가를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에서는 항상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려면은, 즉 확철대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바로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밖에 그러한 생각을 알고 있는 그 생각 또한 알아지는 하나의 경험일 뿐일 때, 그럴 때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즉 그것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저절로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나 그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 또한 또 내가 그렇게 한다는 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또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일 뿐인 거예요. 뭔가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는 하겠는데, 그동안은 그걸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게 예.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실천을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 저하고 한 대화가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마지막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라고 대답한다면은 그것 또한 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생각 속에 결국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것이 뭔가를 분명히 감을 잡는 이것이 뭔지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이라는 속에 있으면은 누구든 다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학식이 높고 낮고 이런 데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모름 애매모함이 있다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줄 아는 애매모하면 애매모한 줄을 아는 뭔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어나면 그러한 노력이 일어나는 줄을 아는 그런 상태여야만 그러함이 근본적으로 스스로 분명해지는, 자명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날 줄을 아는, 그냥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 명상인 겁니다. 그냥 그런 명상이어야, 그런 명상 상태여야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즉 분명한 알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의심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질문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순간순간 그 명상하는 그거는 일상생활 뭐 하면서는 어떤 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다 보면, 내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 그거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 순간순간 항상 생각을, 아니, 예.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느끼고 있구나. 이렇구나. 그거를 한다면은. 예. 그런가 하면은 그 순간에는 깨어 있으면는지 그런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나간 데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나간 어차피 네.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지 알고 있으면 되지. 항상 지나간 것이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그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 작용이고 생각의 빠짐이고, 또 그랬으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으로 또 하는 거고, 계속해서 착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깨어 있음을 점검만 단지 하면 되는 겁니다. 깨어 있음의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음의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숨이 알아지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그냥 숨이 알아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숨이 알아지고 있는 상태, 이러면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것도 알려고 하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숨과 함께
이제 그 생각이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또 깨어있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 그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하는 시기,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애매모호함이든가 문제는 깨어있음 속에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해결은 깨어있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음 점검만 하면은 그냥 깨어있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깨어있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말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깨어있음을 점검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깨어있음의 점검은 이제 뭡니까? 생각만 나면은 바로 호흡이 알아지는지 확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호흡이 느껴지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호흡이 그냥 느껴져서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가 됨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연기작용인데 뭡니까? 항상 식의 상태에 있을 뿐이지 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상이 착각한 겁니다. 식이 없으면 상이 착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상이 없으면은 착각이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이 자연작용입니다. 그것 또한 모든 것이 그것들의 작용을 상의 착각으로 인해서 이게 나다, 그게 너다 라고 이렇게 착각이라는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작용의 흐름일 뿐인 겁니다. 작용의 연기일 뿐인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착각이 바로 그 생각이 이렇게 보이는 이것을 생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내 몸이다. 생각이 그렇게 생각의 작용이 알아지는 식에 의해서 알아지는 그것을 또 생각이 그것을 바로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라고 또 착각이 또 착각을 낳고 착각이 또 착각을 낳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연의 작용일 뿐인데 생각이 그것을 자꾸 착각해서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도 결국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진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깨어있음이라는 생각, 또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그 순간 이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뭡니까? 한번 들었으면은 그것을 듣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또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이제. 깨어있으면 생각만 일어나기만 하면은 바로 깨어있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뭡니까? 그냥 숨이 알아지는지가 점검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숨이 느껴지는 그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숨과 함께 그냥 들리는 상태면은 바로 그것이 깨어있음 상태고 숨과 함께 그냥 보인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그냥 깨어있음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 상태일 때 그리고 바로 말이나 행동 또한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의 드러남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음이 그냥 알아지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음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이고 그렇게 됐을 때 문득 그렇구나 라고 분명해지고 점점 의문이 없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분명해지는 거지 결국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내가 분명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셨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랬던 것일 뿐인 겁니다. 공부를 한 양을 보면 뒤에 책꽂이도 보입니다만 그 뒤에 책꽂이 있죠. 그렇게 많은 책을 공부를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점점 책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책을 보면은 이제 아마 어떤 느낌이 들지 알게 될 겁니다. 왜냐? 모든 책들 아무리 심오한 그러한 학문이고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점점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 다 그렇게 알아집니다. 그 공부를 안 해도 가령 어려운 책 보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 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인가 그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니까 한국의 서강대 교수인가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요즘 인문학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바로 관념과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관념 속에 있고 그것은 관념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럼 실상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도대체 그 실상을 설명하는데 그 실상을 아는데 너무나 어려운 관념적인 용어를 써서 그 용어 때문에 도대체 실상이 뭔지를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이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끝없는 그런 겁니다. 현대 철학들, 가령 요즘 가장 현대 철학에서 가장 이 서양 철학에서 뭐라고 그럴까 진리라고 할까 이런데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근접한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 들어보셨나요? 화이트헤드라고 책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화이트헤드. 예. 혹시 화이트헤드에 대한 책을 한번 보십시오. 화이트헤드, 즉 백두, 흰머리죠. 화이트헤드. 예.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실 것을 한번 그래도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책. 비교적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책들을 다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어렵느냐? 용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적인 말로 쓰면 될 걸, 그 용어마다 글로서리를 갖다가 어떤 용어 뜻을 또 붙여야 되는 온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어려운 겁니다. 아주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내용은 우리가 맨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 내용들이 다 어떤 겁니까? 항상 우리가 관념과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 관념, 그리고 실상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맨날 대화가 그런 거죠. 사실 그것이 전부 다인 겁니다. 그것만 분명히 이해를 하면은 삶이 전혀 불편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의문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용어를 써서 그 용어에 빠져서 그만 다 관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책들이란 프로이트의 그것이 한 당대를 뭡니까? 아주 휩쓸었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떠한 철학이든 물리학적인 발견이든 그것이 일정한 조건에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을 정리한 것인 이상 반드시 예를 들면은 고베일 현미경이 그것보다 더 고베일 현미경이 나오면 또 뒤집어지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책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 책을 안 보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바로 그 진실을, 실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
보이는 그 경험이 비록 생각으로 인해서 착각이라 할지라도 눈은 착각이 없고 귀는 착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의 단지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이기만 하면은 생각 속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 또한 그냥 알아지는 하나의 경험일 뿐일 때, 그것 또한 그냥 경험일 뿐일 때, 그러면 저절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실상과 관념에 대한 그 이치만 이해하고 나면은 어떤 책들도 용어 때문에 보이는 것이 어려울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 가령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뜻이 어떻다고 설명만 해준다면은 그런 거 그냥 다 알게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어떤 것인지. 어떠한 학문이라도 다 용어 때문에 어려워서 못 보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어떤 걸 쉬운 말로 설명만 해준다면 그거 그냥 분명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네, 자,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즉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냥 알아지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도록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냥 알아지는 경험입니다. 즉 뭡니까? 명상입니다. 제가 맨날 송장 상태는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나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그 착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가 함이 없는 상태,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지는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연작용일 뿐이다, 저절로 그러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한번 그 경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네이처, 자연에서 그냥 하이킹하고 늘 보고 듣고 그러면서 생각 없이 그냥 지나왔는데, 말하자면은 제가 숨과 함께 그냥 보인다, 숨과 함께 들린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자연, 소리 좋구나, 새소리, 꽃이 있구나, 자연을 그냥 즐기고, 온 거는 명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숨을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렇죠. 혹시 13분이 같이 가셨다고 그랬죠? 네. 사실은, 한번, 솔직하게 다들 보면은, 다 좋은 것을 다 똑같이 다 좋아했고, 그랬던가요?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했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했고, 나는 요만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좋아하고, 아마 그것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 다들 자기 생각으로 단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제가 그 일주일을 명상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그거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게 보일 적에 내가 숨을 하고 같이 그거를 그냥 들리는 것 뿐이다. 그렇게, 그런 걸 좀, 그런 자세한 그런 거를 제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번, 이런, 리트릿을 할 때, 제가 매주 말 2박 3일 리트릿을 하는데, 그때,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숲속을 이렇게 걷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온몸이 느껴지는 것을 한번 느낌 상태에 그냥 있어 보라라는 겁니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상태에 있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그냥 한번 있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걷는 것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걷고 있음이 알아지는 상태가 한번 돼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랜 습관 때문에, 그것 또한 자꾸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로 나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리트릿에서는 자꾸 직접 한번 그렇게 경험해보고 또
그것을 점검하고 또 걸어보고 또 점검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또 내가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점검하고 또 내가 한다는 것을 점검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작용이 아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다 나라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몸과 마음을 포함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현상은 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아닌 자연의 이치일 뿐인 그라고 한다면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화나 짜증이나 이런 것 또한, 이런 것은 다 부는 바람이나 내리는 비와 같은 거다. 똑같은 이치의 작용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는 바람이 알아지듯이 부는 바람을 내가 분다, 내가 내리게 한다라고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람은 그냥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비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무심하게 우리는 비를 무심히 볼 수가 있잖아요. 바람을 무심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심히 느끼는 상태, 무심히 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무심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알아진다는 겁니다. 무심히 느낀다는 말은 그냥 느껴진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감이 잡히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감을 잡는 것, 이 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이라는 겁니다. 감은 우리가 감 잡는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문득 이제 알겠어.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문득 알아지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자전거 타는 비유를 합니다만은 이 명상하는 것도 자전거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자전거를 어떻게 타라 저렇게 타라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무슨 도움이 되죠? 양쪽 이 손잡이를 잡고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또는 1개를 가지고 그 브레이크에 손을 얹고 그리고 한쪽 페달을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힘껏 밟고 또 그것이 이쪽에 올라오면 이쪽 발을 힘껏 밟고 그렇게 계속 밟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본들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그렇게 되나요? 한번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다 자빠지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문득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손잡고 말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감이 그냥 잡히잖아요. 이렇게 명상 또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자전거 타지면 그 다음에 자전거를 내가 탄다라는 의식이 있게 자전거를 탑니까? 내가 자전거를 어떻게 탄다는 의식이 있게 탑니까? 사실은 그냥 타이잖아요. 그냥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어떤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를 탄다는 의식을 별로 합니까? 사실은 그 발과 이런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그냥 가고 단지 그러함이 느껴지는 알아지는 상태가 될 뿐인 겁니다. 그냥 무심하면은 자전거가 그렇게 점점 익숙해지면 자전거에 무심하면서도 자전거는 그냥 다 타야지죠. 자전거 타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자전거 타면서 온갖 거 다 봐도 전혀 자전거 타는데 문제가 없죠. 이와 똑같이 보이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들리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모든 행위를 해도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그 상태. 그렇지만 타고 지금 자전거 달리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는 상태. 그냥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면 명상인 거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번 이쯤에서 깨어있음을 한번 경험을 해보죠. 아무리 말로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가 감 잡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감에 의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말이란 하면 할수록 자꾸 이 말에 걸리면은 말이 도로 장애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게 되니, 말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자구에 얽매이지 마시고,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 또한 그냥 귀에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 말을 이해하려고,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또한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즉시 어떤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저것이 뭘까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지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들으려고 함이 없으면은 바로 들리는 줄도 알아지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 이런 상태가 바로 깨어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뭐냐?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지는 상태고, 단지 알고 있는 상태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을 알고 있는 상태고, 단지 알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 판단이 일어난다면 평가 판단이 일어난 줄을 알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끝없이 항상 어느 경우에나 단지 알고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들리는 것에 들리면은 들림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또 그 생각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줄을 알고 있는, 이래도 알고 있고 저래도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인 겁니다. 자, 알고 있는, 단지 알고 있는, 무심히 알고 있는, 즉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스로 작용한 것을 단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무심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무심히 알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무심히 보임을 알고 있고, 무심히 들림을 알고 있고, 무심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함을 알고 있고, 무심히 숨이 쉬어진다는 것,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는 것을 무심히 알고 있고, 이렇게 단지 무심히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인 겁니다. 자, 무심한 상태라 하더라도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무심한 상태, 단지 알고 있는 상태여도 들림은 있게 되고 보임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냥 무심한 상태, 단지 무심히 알고 있는 상태여도 말도 일어나게 되고 행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자연의 작용임을 알고, 말도 무심히 알고 있고 행동도 무심히 알고 있는 그 상태, 그러한 일상적인 삶,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명상인 겁니다. 자, 이러한 일상적인 것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나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고, 바로 모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과 현상들, 말과 행동 또한 포함해서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나는, 저절로 그렇게 작용하게 되는 자연의 작용들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자연의 작용들,
눈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나 비 오는 거나 그런 거와 똑같은 자연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자연 작용에 대해서 좋으니 싫으니 그런 모든 자연의 작용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즉 뭔가가 해소되지 않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가 조건에 따라서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작용들일 뿐이니 그런 작용들은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될 뿐인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지 알고 있음.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 송장 상태가 바로 깨어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그냥 늘어부러져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문득 깨어있으면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온통 일상생활을 보통처럼 해도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일어나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도 다 자연의 작용일 뿐임을 알면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은 욕심과 화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그냥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편하게 되고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되고 그냥 그대로 애매모호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함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명상 상태는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소리도 들린다는 것도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이고, 보이는 것 또한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고, 그것도 온몸으로 느껴진다, 온몸으로 알아진다라는 경험입니다. 온몸으로 알아지는, 온몸 전체로 알아진다는, 머리로 안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온몸으로 알아지는, 머리는 불필요한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머리로 알아진다라고 하면은 머리로 알아진다는 사실이 알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머리로 알아진다는 것이 알아지면은 점점 온몸으로 알아지는, 온몸으로 알아지는 그 상태, 온몸으로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깨어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깨어있음 상태가 온전해지면은 점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머리로 알아지는 상태였다가 온몸으로 알아지는 상태였다가 이제는 어디에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입니다. 전혀 어떤 몸이니 또는 머리니 어떤 부분이니 몸의 안이니 바뀌는 상태가 아니라 단지 알아지기만 하는, 느낌은 그냥 내 몸의 느낌이 아니라, 몸에서 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낌은 느낌으로 알아지고, 그냥 들림은 들림으로 알아지고, 그냥 보임은 보임으로 알아지고, 그냥 생각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자, 그것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 어떻게 알아지든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함이 없는, 알려고 함이 없는, 깨어있으려고 함이 없는 상태, 즉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 그냥 알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럼을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함이 없으면, 하려고 함도 없고 안 하려고 함도 없으면, 이러한 함이 없으면 바로 그냥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신 그 경험 중에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은 또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피트님, 그쪽에 춥습니까? 옷을 좀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겨울이에요. 아, 맞아. 참, 그렇죠. 이렇게, 한 화면에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 옷을 다들 입고 있게 계시는데, 혼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죠. 예. 특히 요즘이 더 많이 추워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쩐지, 전에는 그래도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오늘 유난히 좀,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김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주의 깊게 잘 보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그 차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무심히 볼 때, 오히려 잘 알아집니다.
제가 사냥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던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더라도 이 사냥꾼이 이제 숲속에서 어떤 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면은 이 어떤 동물의 어떤 흔적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귀로 먼저 흔적을 찾게 되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치를 파악하려고 흔적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숲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초보 사냥꾼들은 잔뜩 귀에다가 귀와 눈으로 보이든가 또는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귀에다 잔뜩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고 듣고 찾으려고 귀를 잔뜩 긴장시키고 눈을 잔뜩 긴장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고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잘 들리고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숙련된 사냥꾼이, 능숙한 사냥꾼은, 노련한 사냥꾼은 숲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는다든가 눈을 떠도 무심히 초점 잡히지 않는 눈으로 단지 전체를 단지 보고 있습니다. 초보 사냥꾼들은 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지만은 노련한 사냥꾼은 눈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히려 초점이 눈 뒤에 가 있어서 앞쪽에는 이렇게 가령 그게 어떤 볼록 렌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초점이 눈 뒤에 있으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잘 보려고 하면 어느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노련한 사냥꾼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힘을 주지 않고 오히려 눈에 힘을 빼고 초점이 없이, 즉 초점이 없다는 것은 초점이 머리 뒤에 가 있는, 두 눈의 초점이 모이는 곳이 뒤에 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돼서 무심히 전체를 보고 있고 귀도 힘을 다 빼고 그냥 단지 들린 대로 있으려고 무심한 이런 상태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 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긴장 때문에 더 안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명상도 그와 같습니다. 명상은 바로 깨어있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노련한 사냥꾼처럼 보이면 보이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것에 맨날 어떤 초점, 물건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무심할 뿐인 겁니다. 보이는데 무심히 볼 뿐인 겁니다. 들리는데 무심히 들을 뿐인 겁니다. 이렇게 무심한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러면은 문득 다르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뭔가 움직인다는 것이 직감적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지나가는 뱀이 있으면 뱀이 흔적이 잘 느끼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즉 문득 알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가면은 그런 변화들이나 뭔가의 흔적이 잘 알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알려고 하면은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잘 알아지는 상태는 집중하지 않는 무심한, 볼 때는 어떤 초점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없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히 들리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바로 깨어있으면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예를 들면은 그냥 무심히다 보면 그냥 무심히 볼 뿐인데 오늘 피터님의 옷이 유난히 다를 때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참, 지금 오늘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계속 되게 무심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다른 때도 다른 때도 항상 옷을 있습니까? 뜨겁게, 다른 때도 항상 옷을 뜨겁게 입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그런데 생각 못 하시고, 참 이 무심하셨습니다. 이런 잠바는 오늘 처음이셨던 것 같은데? 예. 이 아니, 잠바는 정말 오늘 처음인데, 처음이셨던 것 이제, 같아요. 예. 그전에도 두꺼운 옷을 계속 입고 있었는데, 참 무심하셨어요. 예, 무심합니다. 예. 예. 무심하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참 안 좋게 그런 쪽으로 많이 들었는 말이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옛날에 우리 뭐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럴 예. 때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소리가 참, 그이는 참 무심하셨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열심히 해갖고는 처자식 먹이 살려고 노력 안 하고 뭐 이러면은, 예, 예. 아, 참 우리 남편은 참 무심하다. 뭐 이런 저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맨날 또, 연세 되신 부모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무심한 놈아, 아무 전화도 안 하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깨어있는 겁니까? 아, 예. 사실은, 예,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이렇게 와전된 용어들이 많습니다.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무관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무관심한 거죠. 무심은 무관심하고 다른 겁니다. 오히려 무심할수록 사실은 더 유심해집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이 무심할수록 더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고, 그 어머니한테 더 뭐라고 그럴까, 세심한 마음 씀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유심하게 살아서, 즉 유심하게 산다는 것은 맨날 어디에 빠져 있어서 어머니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모든 것에 무심하게 살면은 어머니가 자주 생각이 나게 되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전화하게 됩니다. 오히려 무심할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심할 때, 모든 삶에서 무심한 삶이었을 때 그런 이 필요한 곳에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뭡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무심하게 되면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뭐냐? 어머니가 항상 자식을 걱정하고 있고 자식의 안부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이 알아지게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다른 것에 항상 유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알아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커갈 때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들한테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지 경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다른 생각이 없었을 때 그때는 어머니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또 나를 걱정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유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알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삶에 무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어머니의 그런 것이 생각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러면 더 자주 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과 유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 용어들이 보십시오. 그런 정반대의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특히 불교와 관련된 용어가 생활화된 용어들은 거의 뜻이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될 대로 된다. 될 대로 된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된다. 이런 말인데, 될 대로 된다는 건 자포자기의 말로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쓰는 말이잖아요. 저는 될 대로 된다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인연의 이치로 된다. 이것이 바로 될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될 대로 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될 대로 됩니다. 될 대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될 대로 되는 것을 자포자기한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전된, 특히 불교와 관련돼서 나온 용어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대개 그런 말들은 전부 반대로 뒤집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로 자연작용, 즉 무위고 자연인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무위를 유위라고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무위를 유위로 착각하고 사는 이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심하면은 정말 무심한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무심하게 살면은 아마 그러면은 어머니한테 전화를 더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 열심히 할 때는 사실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못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립니다. 물론 다른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요. 다른 일이 특별한 일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지금 달리 맨날 어디에 신경이 그러니까 골똘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사니까 어머니의 그러함이 자꾸 더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텐데 전화 한 통 하는데 불과 1, 2분이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여기도 아침 일찍부터 생활이 시작되니까 아침 6시면은 밥 먹으니까 대개 밥 먹고 전화를 드립니다. 한 1, 2분이면 불과 안녕히 주무셨냐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네? 불과 1, 2분 가지고 뭐 자주 안 찾아뵙더라도 그거 가지고 다 때우고 사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맨날 무심한 놈이라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린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 어머니는 어머니 인연으로 사시는 거지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리하시지 마시고 혼자 사시더라도 이 밥은 제대로 챙겨서 드시라고 단지 그 말을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심이라는 말이 무관심이라든가 무책임이 아니라 무심함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필요한데 사는, 불필요한데 얽매이지 않게 사는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들 중에 그런 되게 무심이다 뭐 이런 말들은 되게 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되게 거꾸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와전된 그것은 왜냐? 다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그 뜻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될 대로 된다 이런 말들 오늘따라서 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말들이 수당에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하게 봄이고 무심하게 들음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는 그냥 보이는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보려고 하거나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무심히 본다 무심히 듣는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온통 삶이 그러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적인 삶이고 그랬을 때 문득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린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이제 실상으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했던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세간경에는 바로 경험의 세간경이죠. 다 본 경험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해석한 것은 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이 바로 평가의 기준, 해석의 기준이 됐던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다 모순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착각인 경험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하면은 할수록 자꾸 더 착각 상태가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점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점점 무심한 상태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노련한 사냥꾼처럼 잘 알아지고 이런 상태가 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말하고 저기 예. 상관된 이야기가 방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무심은 방심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심은 그리고- 방심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깨있으려고 예. 아주 저기 열심히 예. 방석에 앉아서 좌선하는 그것도 무심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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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깨어 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깨어 있음을 항상 생각나도록 중간중간에 점검한다, 뭐 기억나도록 점검한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 뭐 호흡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거고 예. 누구는 뭐 이 깨어 있음이라는 문구를 문에 붙이고 뭐 화장실에 예. 붙이고 여기 예. 붙이면서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예. 그러면은 스님들이 중간중간에 왜 아미타불 뭐 아니면은 나무 간센보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러면 일종의 어떤 깨어있음을 기억나게 하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그 스님이 안 돼봐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안 해서 그 스님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예.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 만약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예. 점검하는 게 호흡을 점검하면서 깨어있음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 뭐 아미타불이라든지 아니면 반야신경을 외운다든지 예. 아니면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천주교나 뭐 기독교에서는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이름으로 해갖고 깨어있음을 점검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러십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각자 그런 상태였을 때의 가령 뭔가 찬송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했을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깨어있음의 그 점검이 될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몰입된 상태여서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마다 가령 그런 기도를 했을 때의 마음 상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깨어있음의 점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몰입이고 그냥 단순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그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화나 짜증이 많은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람에게는 가령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를 입에 좀 달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화가 날 때마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좀 되뇌이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 일종의 이게 사마타적인 요소인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화가 짜증이 많은 사람은 이 사마타적인 방법, 전에 사마타하고 이바사나하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예. 그래서 화나 짜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마타요적, 즉 해열제나 진통제와 같이 그냥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또는 그런 절에 다니시는 분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염주 이런 것으로 해서 잠시 그런 화로부터 벗어나게, 화가 진정되게 하는 해열제나 진통제처럼 사마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명상이란 이빠사나 명상으로서 바로 이 자연의 이치, 삶의 이치, 인연의 이치가 알아지고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이 명상은 바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깨어있음 점검, 그러니까 사마타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푼다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바로 가야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가장 바르게 해결되어야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이치가 알아지게 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뭔가 깨어있으면 잊어버렸다 생각되거나, 또는 뭔가 모른다는 상태거나, 또는 뭔가 괴롭다라고 하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바로 깨어있음 점검이다. 깨어있음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그 이치가 알아지니 그때 바로 깨어있음 점검을 해야 될 때다 라고 그렇게 하면은, 즉 일상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함이 없는 일상이라면 굳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적용될 필요도 없고 생각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할 때마다 뭔가가 좀 편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삶이 불편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고 불편이 없는 그런 삶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모든 것을 깨어 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깨어 있으려고 애쓰면 그것이 또 새로운 뭔가 힘듦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연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다시피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돌아오면은 바로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리고 숨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는 것이 아마 그냥 그렇게 작용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삶에서 뭔가 불편이 느껴질 때,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뭔가 편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걸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해결하고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깨어있음 점검이다, 깨어있음이다라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기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상이 바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삶을 잘 사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자, 명상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치가 알아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하면 되고, 뭔가가 괴롭다 생각되면 깨어있음을 점검하면 되고, 뭔가가 불편하다 싶으면은 깨어있음을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함은 해결하는 방법이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치를 아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삶이 명상적인 삶으로, 깨어있음의 삶으로 그렇게 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그것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해보십시다. 즉 뭐냐, 삶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고, 뭔가 괴로움, 화나 짜증이 느껴질 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고, 뭔가 일을 잘 해야 될 때, 뭔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고,
즉 골프를 잘 쳐야 될 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고, 회의를 잘 해야 될 때, 사람과 미팅을 잘 해야 될 때가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고, 그리고 뭔가 이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고,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중에 분명히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삶이 점점 깨어있음의 삶으로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점검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골프를 쳤거든요. 예.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치는 거기 때문에 예. 짝을 그냥 주최 측에서 짝을 짜갖고 예, 조를 짜가지고, 예. 저 짜갖고 그럼 짜갖고 이제 치는데 한 사람이 행동이 좀 거칠고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거칠다 하는, 이 행동이 거칠다 하는 마음이 그런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훨씬 적어졌어요. 불편하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걸 알아지게 되니까 그게 훨씬 작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 호흡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호흡 의식하지 않고 그런 이제 저 사람에 대한 내 불편한 감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알아지게 되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골프를 이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저 시간에 로젠버그의 깨달음에 이르는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단계에서 로젠버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단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breath as anchor라고 그랬죠. 호흡은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호흡은 앵커로서의 역할로서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앵커로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호흡 또한 그냥 알아지는 것의 하나일 뿐인 겁니다. 알아지는 것에 또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또 깨어있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호흡이 알아져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호흡은 사실은 그냥 알아지는 깨어있음이 온전해지면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호흡을 기본으로 하시면은, 호흡이 알아지는 것으로 점검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흡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건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호흡이 알아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알아지면 됩니다. 알아지는 상태로, 제일 처음에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도대체 그것이 불확실해서 뭔가 알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불확실해가지고 도대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호흡이 기본으로 알아진다. 또 breath as anchor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호흡과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지, 호흡이 특별하게 알아져야 된다든가 호흡이 다른 알아지는 거와 차별이 돼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냥 똑같이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호흡은 항상 있기 때문에 깨어있음 속에서 특별히 관심이 어떤 범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호흡은 깨어있음이 온전하면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왜냐? 소리는 있다가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흡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호흡이 알아지는 상태다, 이런 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점점 온전해지면은 호흡이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인 겁니다. 뭐가 알아지든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알아짐, 무심히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 상태면은 그냥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가령 누군가 같은 동행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나한테 자꾸 거슬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슬려 하면은 내가 거슬려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아마 골프 공이 제대로 안 맞을 겁니다. 그게 신경이 쓰이고 안 맞으면 자꾸 또 그 사람 때문이라는 탓이 생기게 되고 계속 그것이 악화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을 뿐인 겁니다.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한 조에 사람이 어떻게 배정되든 그것은 주어진 환경일 뿐인 겁니다. 그때 골프를 나가면 그때 바람이 부는 날도 있을 거요. 다른 날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있을 거요. 또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도 있을 거요. 여러 가지 있는 그때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요소일 뿐인 겁니다. 비 오는 요소나 바람 부는 요소나 이 요소나 어떤 사람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 요소나 그런 똑같은 한 요소일 뿐인 거지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결국 생각이나 평가에 얽매이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공이 안 맞는다 생각하면은 그날은 다 망치는데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운전 매일 운전하지만 운전할 때 저기 교통신호가 이제 빨갛게 돼서 이제 차가 멈추게 되면 그때는 호흡이 알아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저기 알아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깨어있음을 막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뭔가의 불편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좀 부담스럽고 좀 신경 쓰인다고 할 때마다 또 조금 전에 수행거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신경에 쓰이는 어떤 사람과 어떤 같이 있을 이런 상황일 때마다 그때가 바로 깨어있음을 점검할 때다. 그리고 깨어있음의 점검이라는 것은 바로 호흡이 느껴지는지 확인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호흡의 그 깨어있음의 점검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좀 심플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점점 해가면서 그런 경험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어떤 이제 장애가 될 만한 그런 요소는 또 이제 해결해 가고 이렇게 해가면은 점점 온전한 깨어있음을 다들 경험하게 되실 거고 그러면은 문득 스스로 분명함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 경험할 수 있는 또 직접 경험해 봐야 그런 것이 다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아시게 되니까 자 일단 다들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시는 그 경험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오늘 저녁에 한 일종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렇게 또 한 주일을 한번 살아보십시오.